평촌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재건축 입주권도 3개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해서 재건축 입주권이 자동으로 3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촌 재건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촌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3명 모두 각각 조합원이 되고 새 아파트도 세 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 지분과 조합원 수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만큼 독립된 조합원 주의나 입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부터 서둘러 하기 전에 현재 재건축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전인지,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났는지, 분양 신청 전인지, 분양 신청이 이미 끝났는지, 관리 처분 계획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 아파트를 받아서 입주하고 싶다. 둘째는 나는 이 아파트 필요 없으니 내 상속 지분을 돈으로 달라. 셋째는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올 수도 있고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만 하다가 중요한 절차를 놓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초기부터 4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누가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승계할 것인지. 둘째, 공동상속이라면 대표 조합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셋째, 분양 신청과 조합의 각종 절차를 누가 진행할 것인지. 넷째,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나 다른 채무가 많다면 아파트의 가치와 채무, 향후, 추가 분담금 등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평촌 재건축 아파트의 상속은 단순히 아버지의 명의를 자녀 앞으로 바꾸는 상속 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 재산 분할, 조합원 지위, 대표 조합원, 분양 신청, 입주권, 추가 분담금까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평촌처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부모님이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속이 발생한 뒤에 처음 고민하기보다 미리 가족의 승계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 기간 중 사망했다면 누가 분양 신청을 해야 할까요?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 재건축과 조합원 상속에 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